저희는 숙소 근처에 지금 점심 먹으러 나왔는데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무거나 시켰는데 식당 모습입니다. 음식이 나왔는데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손짓 발짓으로 시켰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면이 상당히 넓적합니다. 그리고 이건 닭고기네요. 이름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배고프니까 먹겠습니다. 숙소 근처에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저는 박지호를 시켰고요. 집사람은 당근 주스를 시켰습니다. 오늘도 더웠습니다. 카페가 인테리어가 굉장히 이쁘네요. 이 천장에는 한강 옆에 호이안에서 볼 법한 그런 등을 많이 달아놨고요. 자그마한 연못도 보이는데 여기 푸근만한 기다리모들이 물고기도 보여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카운터고요.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도 있는데 예쁘네. 예쁩니다. 저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2층까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도 한국 식당 맛있었죠? 된장찌개랑 청국장. 한국 식당 아리랑이라는 곳에 갔는데 맛이 괜찮았습니다. 그다음에 시킨 당근 주스는 25,000동, 제가 시킨 박시우도 25,000동입니다. 여기는 코이 가든 카페라는 곳이고요. 시내인지 아닌지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식당에서, 아리랑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한 10분 정도 살살 걸어왔습니다. 저는 지금 땀기역에 나와 있고요. 요새 날씨 얘기 제가 계속 하게 되는데 오늘도 35도, 체감 온도는 39도, 40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좀 쉬다가 저 혼자 여기 숙소에서 좀 가깝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땀기역에 잠깐 남았습니다. 이 땀기역은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골의 안역 정도 되는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그 호치민에 있는 사이공역도 그렇지만 대도시에 있는 기차역이라고 해도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 기차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별로 없다는 것일까요? 나중에 이제 여기도 고속철도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그때는 또 역사를 다시 크게 짓겠죠. 저는 지금 여기서 숙소를 지금 2번째 저희가 잡았는데요. 저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무엉탄 호텔이라고 굉장히 베트남에도 체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숙소는 좀 무엉탄 호텔이라고 거기에 지금 묵고 있고, 내일 저희는 그 다음 목적지인 호이안으로 여기서 떠납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산책 나왔어요. 여기서 숙소에서 여기까지 뭐 한 5분 7분 네,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제가 여기 땀기에 온 목적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전혀 모르는 도시죠. 당연히 베트남 길을 건너야 되는데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여기 기차역 앞에는 6차선 도로네요. 6차선 도로인데 여기 인구 자체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한가합니다.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는 오토바이도 굉장히 적고 시끄러운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숙소까지 걸어가면서 잠깐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땀키에 온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깨끗한 바다를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거주하는 인구가 많으면, 관광객하고 거주 주민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오염돼서 바다가 좀 탁하고, 또 인구가 적으면 또 비례해서 바다가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제가 땀길을 영상으로 봤을 때 이제 깨끗한 바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바다를 좀 보고 싶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베트남에 온 목적이 베트남 아이들을 위해서 한국어를 좀 가르치고 싶다는 그런 목적으로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학교가 있는데 꽝남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한번 숙소를 소개를 할 텐데, 제가 거기는 익스피디아에서 1박에 15,000원 정도 예약을 했습니다. 호텔은 아니고 게스트하우스인데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은 모르겠는데 시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충분히 예상을 했고요. 아무튼 그래도 투숙객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나름대로 인상 깊게 2박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강남대학교에 방문을 해서 한국어 수업 개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한번 상담을 해보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한국어 수업이 아직 개설이 안 됐고, 저희가 만약에 수업을 하게 되면 커리큘럼이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거는 좀 저희가 많이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여기는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저희가 제일 오래 4박을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그냥 저희는 그동안 피곤한 것도 있고 더운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오직 그냥 휴식만 취하고 있습니다. 마사지도 여기서는 2번 받고 그냥 쉬고 있습니다. 낮에는 더워서 돌아다닐 엄두를 못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저희가 왔는데,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요, 제가 겪어보니까 이 한국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는 곳은 이 음식이 거의 그냥 현지화된 현지 음식이라서 그 입맛이 좀 많이 안 맞더라고요.
저는 베트남 음식도 좋아하고 특히 그 쌀국수 뭐 반스요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여기는 조금 입맛에 안 맞는 것 같고 또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네요. 또 여기는 저도 그 다낭에만 2번을 여행을 갔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기는 제가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여기는 낮에는 다 가게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그 어디 뭐 점심이나 저녁이나 먹을 만한 곳이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먹는 거 문제에서는 좀 불편하네요. 그래서 그냥 오늘도 그냥 마트에서 빵하고 그냥 맥주하고 그다음에 그냥 대충 먹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숙소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저는 함기역에서 이제 지금 숙소인 무엉탄 호텔까지 왔고요. 여기 보시면 베트남에는 이 도로에도 공원처럼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청소를 진짜 열심히 하시고 가꾸는데 진심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계속 보면은 물도 주고 풀도 뽑고 관리를 철저히 하더라고요. 제가 묵고 있는 호텔입니다. 무엉탄 꽝남. 여기 땀띠에서는 제일 좋은 호텔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머무는 숙소 길 건너편에 있는 식당인데요. 이 믹꽝이라고 하는 음식이 그러니까 땀기에 그 대표 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남원의 추어탕이나 부산의 돼지국밥처럼 믹꽝의 원조가 여기라고 하는데 저희는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어제 혹시 먹어본 게 그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면이 넓적하고 닭고기가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닭고기가 굉장히 질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에서 먹어본 음식 중에서 제일 힘들었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 오면 이 호텔 로비에 걸려있는 시계를 보게 됩니다. 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저는 이 우리나라 시각을 나타내는 시계가 걸려 있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까지 여기서 1박을 더 하고 내일 호이안으로 출발합니다. 호이안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